MRI, CT까지 다 찍고 이상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엉덩이랑 다리가 아픈 분들 많다는데 이런 증상의 문제 원인은 무엇인가요? 사실 허리 치료를 열심히 하고 나서 혹은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엉덩이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상 진단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허리 디스크가 아니고 이상근 증후군일 수가 있습니다. MRI나 CT상에 보이는 정보들은 사실은 디스크라든지 혹은 신경은 잘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안 보이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근육이죠. 그래서 근육이 신경을 누를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에서 이 신경이 눌리게 되면 디스크 증상과 아주 동일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상근 증후군이고, 이런 경우는 사실 MRI나 CT상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로 오인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엉덩이 다리 저림이 생겼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상근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이나 습관도 있을까요? 사실 이상근 증후군을 겪는 많은 분들이 과하게 운동을 하고 나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등산처럼 다리를 위로 많이 들어 올리는 거, 계단 오르기라든지 혹은 뭐 편측으로 쓰는 골프,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 이상근 자체를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특징적인 운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리를 많이 굴곡하는 운동, 계단을 오른다든지 높은 데를 오른다든지 하는 굴곡하는 운동을 반복하고 나면 사실 이상근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이 있을 때 일상생활에서 이건 꼭 피해야 한다 싶은 행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야 될 동작은 다리 꼬기입니다. 이상근은 골반에 들러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이상근도 틀어지면서 수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꼰다든지 혹은 한쪽으로 턱을 괜다든지 앉을 때 기울여 앉는다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할 때 너무 무리하게 한쪽 다리를 높이 올리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동작을 하시게 되면 이상근이 단축이 될 확률이 높죠. 집에서 허리보다 엉덩이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과 예방 운동은 무엇인가요? 네,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자 다리 만들기입니다. 우리 양반다리 하시면 다리를 이렇게 다른 쪽 허벅지 위로 정강이를 이렇게 올리시면 다리가 사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사자를 해보시면 만약에 왼쪽 다리가 저리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랬을 때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로 이 발목을 올려서 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를 만들어 보시면 만약에 왼쪽 다리 저림이 이상근에 의해서 발생한 다리 저림이라고 하면 왼쪽 엉덩이가 상당히 당기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근인지 혹은 허리 디스크인지를 체크하는 그 감별 진단이기도 한데요. 사자다리 만들기를 통해서 만약에 왼쪽 엉덩이가 사자다리를 만들어 봤더니 굉장히 아프고 다리 쪽으로 저림도 심해진다. 그런데 멀쩡한 쪽, 다리 안 저린 쪽을 반대로 사자를 만드는 거예요. 다리 안 저린 쪽을 역으로 해봤더니 이 부분은 멀쩡하다 라고 하면 왼쪽 다리 저림은 이상근에 의해서 저린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자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사자냐면요, 왼쪽 다리가 저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왼쪽 저린 다리를요, 요렇게 발목을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리는 겁니다. 이러면 여기가 사자 모양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 무릎을요 살짝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리 저림이 다시 발현이 되고 엉덩이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사실은 이 왼쪽 다리의 다리 저림이 이상근 증후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프다는 기준이 도대체 뭐가 기준이냐? 뭐가 기준이냐면요, 안 저린 다리 있잖아요. 안 저린 다리를 동일하게 사자를 만들어서 눌러봤을 때 이쪽 엉덩이는 이 저린 다리만큼 안 아파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이 똑같이 아프다면, 안 아픈 다리도 똑같이 사자에서 아프다면 그것은 이상근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멀쩡한 다리는 이렇게 했더니 엉덩이가 별로 안 아픈데 이 다리가 저린 쪽은 이렇게 했더니 엉덩이가 많이 아프다, 이상근 증후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단법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운동 자체가 이상근을 치료하는 치료 스트레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에 통증이 생기신다면 이상근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다리를요 꽉 누르면서 허리가 아니고 사실은 고관절이거든요. 고관절을 앞쪽으로 쭉 당겨 주시는 거예요. 허리는 둥글게 마는 게 아니고요, 허리를 이렇게 젖힌 상태에서 쭉 당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쭉 누르면서 이 힙힌지 고관절을 굽히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까지가 한 세트고요.
이렇게 10세트 정도를 해주시게 됩니다. 옆에서 보면 허리를 둥글게 굽히는 게 아니고요. 허리를 편 상태로 엉덩이를 내밀듯이 힙힌지를 접는 거예요. 고관절을. 이렇게 접어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이런 통증을 방치하면 어떤 질병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네, 이상근 증후군의 초기 시작은 사실은 약간의 다리 저림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좀 뭔가 당기고 불편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시간이 지났더니 엉덩이까지 아파.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났더니 발목에 힘이 없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더니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 이런 식으로 점차 증상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통증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거동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방치하게 되면 모든 질병이 커지지만 이렇게 신경이 눌리는 병들은 방치하게 되면 후유증이 큽니다. 꼭 수술이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네, 이상근 증후군의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바로 증상이 허리 디스크와 너무 동일하다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허리 디스크로만 진단을 받으시고 디스크 치료만 받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에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이상근 자체를 수술을 해서 절제를 해낸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쓰기도 하는데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는 이 신경 잘 안 누르고 원래 잘 지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신경을 누른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완전히 이 근육을 제거해야 된다든지 하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근육과 신경이 잘 있었고 얘들이 제 갈 길 가면서 잘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눌렸을 때 근육의 긴장도만 떨어뜨려 주면 원래 상태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신경은 신경대로 증상 없이 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신경 절제술, 이상근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심각한 수술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거를 이상근 증후군으로 진단을 못 받고 허리 디스크로 오인해서 자꾸 허리 쪽만 치료해서 증상을 좀 심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이상근 증후군 같은 경우는 치료가 아주 잘 되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감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있을까요? 자, 허리에서 가장 많이 고장이 나는 근육이 바로 장늑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왜 양말 신으려고 그러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양말도 못 신는 경우들 많으시죠. 허리 근육 고장의 대다수가 이 장늑근이라고 하는 기립근에서 고장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충분하게 마사지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찾으실 거냐면요, 이 엄지손가락으로요, 골반 단단한 뼈가 있잖아요. 뼈를 타고 쭉 밀고 가다 보면요, 손이 걸려서 더 이상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통통한 근육이 척추뼈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다 이렇게 통통한 근육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장늑근과 췌장근인데 이 부위를 이렇게 가서 엄지손가락 끝이, 혹은 이 손가락 보면 이렇게 온폭 패여 있잖아요. 얘가 딱 걸리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에 그냥 딱 걸리는 부위. 그러면 엄지손가락 끝에 이 닿는 근육이 바로 췌장근인 장늑근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요, 꼭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누르는 게 아니고요, 허리를 조금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 근육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허리 근육이 긴장도가 완화가 되면서 숙일 때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즉각적으로 좀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허리가 뻐근하고 불편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만 해주셔도 굉장히 시원하고 좀 편한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3분 정도만 해주시면 평상시에 허리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인 줄 알고 오래 고생하다가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신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 조언은 무엇인가요? 이상근 증후군은 허리 디스크와 가장 많이 오인이 되는 질병입니다. 그냥 증상만으로는 사실 구분이 어렵고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치료를 열심히 받았거나 혹은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남아있는 분들은 내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혹은 뭐 그냥 디스크라고 하는 질병이 원래 이렇게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도 아픈 건가? 하고 포기하시고 계시다면 사실은 이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치료하는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상근 증후군을 처음 알아차리고 오시는 분들은 드물고요. 허리 치료나 척추 협착 혹은 디스크로 치료를 오래 받으시다가 호전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질병이 그런가 보다, 나이 탓인가 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진단이 MRI나 CT상에도 별다른 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혹은 디스크라고 확정하지 마시고, 이 이상근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료가 아주 잘 되는 질병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서도 아침에 특히 더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자고 일어날 때 사실은 근육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 자고 일어나면 기지개 켜잖아요. 이게 온몸의 근육이 자는 동안 수축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걸 켜는 거거든요. 근데 협착 혹은 디스크에도 염증 물질들도 사실은 밤새도록 조금 더 많이 쌓이고요. 그리고 이 협착이나 디스크가 척추 주변 근육하고 관련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척추 주변 근육도 수축이 되면서, 자는 동안 수축이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유독 더 아프다고 호소를 하시죠. 허리 통증이 있을 때 허리 말고도 반드시 같이 봐야 하는 부위들은 어디인가요?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허리를 유심히 보는 경우 많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허리에 영상 진단을 한다든지 허리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허리의 통증이 골반이라든지 혹은 그 위에 있는 목에 기인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 특히 이제 그 골반에 이 둔부 근육의 문제들이 사실은 허리랑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가 잘 안 펴지는 느낌이라든지, 혹은 아침에 일어나면 유독 더 많이 아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디스크나 협착에도 기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엉덩이 근육에 기인하는 경우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부분을 다 통합적으로 살펴봐줘야 됩니다. 운동을 할 때 허리가 아픈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어떤 건가요? 요통을 아마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텐데요. 어떤 때는 앞으로 숙일 때 유독 더 아프고, 어떤 때는 보면 앞으로 숙일 땐 다 괜찮은데 젖힐 때만 아프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허리에서 고장이 나는 근육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특정 동작에서 더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허리에 좋은 운동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이 운동하면 다 좋다더라 해서 어떤 땐 뭐 신전 운동, 어떤 땐 굴곡 운동, 이 유행이 있는데, 사실은 이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숙일 때 아픈 사람이라면 사실은 숙이는 운동들은 좋은 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신전을 할 때, 젖힐 때 아픈 사람들은 사실은 신전, 젖혀서 하는 운동들은 현재 좋은 운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면 늘 어느 정도 보편화된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본인의 그 고장난 부위하고 맞지 않는 운동을 하면 증상을 심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네, 일정 정도 운동이 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급성으로 통증이 발생하고 나서 2주 정도는 사실 운동이 독입니다. 그리고 해당 시기에는 사실은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그 이후에 원래 이제 할 수 있는 운동량의 50% 선부터 시작을 해서 운동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이 있을 때 수술이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3년 와카야마현에서 벌어졌던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험에서 900명이 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60세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MRI 촬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인구의 전체 참가자의 약 77.9% 정도가 척추 협착이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이 중에서 증상이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18%가 채 안 되는 비율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MRI 상으로 척추 협착이 돼서 척추관이 좁아진 부분들이 사실은 늘상 이 증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척추 협착 자체를, 좁아진 이 공간을 MRI에서 보고 나면 뭔가 넓히지 않으면 답이 없을 것 같고, 이 좁아진 것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실험 결과들을 보면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 굵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화의 자연스러운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증상이 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보면 척추관 자체가 좁아진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척추 주변의 근육들의 긴장도가 높아지거나, 혹은 척추 주변의 근육 자체가 많이 빠지면서 약해진 경우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척추관이 좁아졌다고 해서 수술을 하기보다는 일단 척추 주변의 근육들을 좀 잘 긴장도를 떨어뜨린다든지 강화를 해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해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허리 습관을 위해서 꼭 지키고 계신 생활 습관 있으신가요?
허리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좌우의 밸런스입니다. 허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골반 위에 얹혀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골반이 비틀어지게 되면 허리도 기울어지고, 허리가 기울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다리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알게 모르게 허리 망치는 습관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허리를 망치는 가장 안 좋은 습관 대표는요, 일단은 다리꼬기입니다. 다리를 꼰다든지 팔을 괸다든지 한쪽으로 기울여 앉는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허리가 골반이 기울어지면서 허리에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의자에 걸터앉기입니다. 의자에 엉덩이를 깊이 넣어서 허리를 신전시켜서 앉지 않고 걸터앉게 되면 허리가 꾸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는 원래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C자 형태. 그래서 얘가 꾸부정하게 앞으로 굽어지면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돼요.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반듯하게 세우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서 넣어서 앉는 것이 중요하고요. 걸터앉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밑에 있는 박스 무거운 거 들 때 말입니다. 우리 허리 굽어지잖아요. 허리는 원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굽혀지게 되면 여하튼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리를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물건을 들 때도 한 번에 무거운 거를 그냥 끌어올리게 되면 취약한 상태에서 얘를 힘을 쓰는 거기 때문에 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물건을 들 때도 한쪽 무릎에 잠시 한번 올렸다가 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혹은 허리를 스쿼트 자세 하듯이 약간은 젖힌 자세, 신전 자세에서 물건을 든다든지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허리 꾸부정하게 앉아가지고 뭔가를 기울이는 자세, 바로 운전 자세입니다. 운전하실 때 보면 걸터 앉아서 옆에 이런 식으로 기우뚱하게 앉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사이드 미러를 세팅할 때도, 룸미러를 세팅을 할 때도 이 룸미러가 그냥 이렇게 앉아서는 잘 안 보이도록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높여놓으면 제가 이 룸미러 볼 때만이라도 꾸부정하게 앉아있다가 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작은 세팅 하나하나가 사실은 허리를 건강하게 하는, 허리에 통증을 막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대한 이런 관리 방법들은 이 책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자, 허리에서 가장 많이 고장이 나는 근육이 바로 장늑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왜 양말 신으려고 그러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양말도 못 신는 경우들 많으시죠? 허리 근육 고장의 대다수가 이 장늑근이라고 하는 기립근에서 고장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충분하게 마사지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찾으실 거냐면요, 이 엄지손가락으로요, 골반 단단한 뼈가 있잖아요. 뼈를 타고 쭉 밀고 가다 보면요, 손이 걸려서 더 이상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통통한 근육이 척추뼈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다 이렇게 통통한 근육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장늑근과 췌장근인데, 이 부위를 이렇게 가서 엄지손가락 끝이, 혹은 이 손가락 보면 이렇게 온폭 패여 있잖아요. 얘가 딱 걸리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에 그냥 딱 걸리는 부위. 그러면 엄지손가락 끝에 이 닿는 근육이 바로 췌장근인 장늑근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요, 꼭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누르는 게 아니고요, 허리를 조금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 근육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허리 근육이 긴장도가 완화가 되면서, 숙일 때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즉각적으로 좀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허리가 뻐근하고 불편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만 해주셔도 굉장히 시원하고 좀 편한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3분 정도만 해주시면 평상시에 허리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 저는 20년차 한의사고요. 아주 고질적인 척추질환이나 만성질환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환자분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아파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거 집에 가서는 무슨 운동 해야 됩니까? 혹은 제가 이게 아파서 치료를 받았는데, 혹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하루에도 수십 번 듣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사실 시작한 것이 유튜브 채널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또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조목조목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아플 때마다 꺼내보는 통증 백과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내용들이 부위별 모든 통증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들, 어떻게 해야 이 부위 통증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부위 통증들 치료 이후에 재발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혹은 비 올 때 유독 더 아픈 건 왜 그런 거예요? 혹은 이 질병 꼭 수술해야 됩니까? 이런 기준점들, 사실 통증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제 진료실에서 들었던 모든 질문들이 다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 부위별 통증들에 대한 스트레칭을 그냥 글로만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안에 다 그림을 삽입해서 다 해부학적 그림이라든지 혹은 스트레칭하는 방법들을 그림으로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QR코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부위들을 스트레칭하는 부분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실용적으로 아플 때마다 꺼내서 보실 수 있게끔 한 실용 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을 시작했을 때처럼 이 책을 낼 때도 이런 책들이 통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제 자신을 정의를 할 때 통증으로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왜냐면 심각하게 통증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게 되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혹은 우울감을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시죠. 사실 이 일상이 평범하지만 소중하다는 것은 내가 아파봐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되찾아주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치료하고 재발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 이런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아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 통증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기준점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통증백과를 통해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